자, 그다음에 이제 몸과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관점에 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는데요. 이 이야기는 명상을 좀 관심 가지신 분들은 대개 다 아시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줄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신이원론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 무관하다고 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이것이 근대 과학과 근대 의학, 지금은 컨벤셔널 메디슨이라고 하는데 의학의 기본 토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몸이라는 것은 기계와 같은 거다. 이렇게 보는 관점인데 그걸 기계론적 몸관이라고 그러는데 심신이원론과 기계론적인 몸관, 이것이 소위 근대 과학이 성립하면서부터 우리 인간을 보는 관점으로 팽배했던, 다수를 차지했던 그런 관점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심신이론론은 몸과 마음은 근원이 하나다. 근원이 하나라고 해서 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도 꽃들이 다 색깔이 다를 수도 있는 것처럼 근원은 하나지만 다르긴 하지만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고대 종교들이나 민간신앙들에서 갖고 있었던 그런 관점이고 최근 들어서 현대의학에서 심신의학이라고 부르는 그런 의학 파라다임의 토대가 되는 관점이 심신이론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계론적 몸관을 갖고 있지 않고 몸은 그런 기계와 같은 무기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유기체다. 그래서 유기체적 몸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몸과 마음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어디 가서든 이거를 자세히 여쭤보고 그러면은 자, 몸과 마음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100명에 1명 손 듭니다. 정말 철저한 과학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다 몸과 마음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신이론론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심신이론론자로 우리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들어드려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배가 아파. 그럼 어떤 생각하고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배가 아프면 거의 예외 없이 일어나서 화장실 간다고 그래요. 자, 배가 아프다는 몸의 현상을 마음의 현상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뺐더니 그런데도 아파. 그럼 어떡하죠? 그럼 대부분 나오는 답이 병원에 가죠. 약국에 가죠. 약 사 먹죠. 이런 생각에 어디도 내 마음이 문제가 돼서 여기 아픈 건 아닐까? 이런 식으로 몸과 마음을 연결짓는 생각을 거의 하시질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배가 아픈데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 그러면 내 배 아픈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짜증을 내요. 이건 뭐랑 똑같냐면은 내가 컴퓨터가 필요해가지고 컴퓨터를 쓰려고 열었는데 부팅이 안 돼. 또는 고장이 났어. 그럴 때 컴퓨터에 짜증내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내 몸을 단순히 마음을 위한 도구나 기계로 보고 있는 관점을 내가 가지고 있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행위나 사고는 굉장히 널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껏해야 몸에 대한 관심은 몸이 사고를 칠 때나 관심을 갖게 되죠. 통증이나 부상, 기능이 안 될 때. 그 관심은 그때나 갖고 그 관심도 굉장히 혹독해요. 마음이 원하는 것을 몸이 구현을 못 해주니까 왜 하필 이럴 때 나는 왜 이런 걸 타고 나서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계론적 몸관이 상당히 우리들에게 무의식 수준에 이를 정도로 깊이 들어와 있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원인, 그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다 하는 거죠. 그거를 인정하고 자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밥 먹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밥 먹는 거를 배터리 충전하는 것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방송용어로 부적절할지도 모르겠는데 곱창 채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또 한 끼 때운다 이런 식의 표현들. 이것은 몸을 그냥 기계처럼 보는 관점을 알게 모르게 반영하는 것이라고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은 단순히 에너지를 주는 것을 넘어서죠. 자동차에 넣는 휘발유는 자동차에 에너지만 줄 뿐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우리들의 에너지로도 쓰이지만 그게 바로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몸이라는 물질 자체가 우리가 먹는 음식이 토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음식과 배터리가 다른 건데도 그냥 식사하는 것을 마치 내가 일할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한 것, 그것만으로 다
국한시켜서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 역시 우리가 몸을 중요한 존재로 보지 않고 그냥 대상으로만, 기계로만 보는, 도구로만 보는 이런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슈왈츠라는 분이, 게리 슈왈츠라는 분이 몸과 마음이 분리되는 게 굉장히 질병의 원인이다 하는 그런 모델을 얘기를 했는데요. 왜 우리가 질병에 걸리느냐 하는 걸 거슬러 가보면은 몸과 마음의 이 오더, 순서죠. 순서라기보다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규칙, 원리 뭐 이런 것들이 깨졌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 레귤레이션, 조절이 안 돼서 그렇다. 왜 그러냐 그러면 커넥션이 끊어져서 그렇다. 왜 커넥션이 끊어지느냐? 주의를 안 보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뒤집어 얘기하면 질병을 방지하거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부주의를 주의로 바꾸면 됩니다. 디스를 빼버리면 돼요. 어텐션을 기울여야 돼요. 누구에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커넥션이 생깁니다. 커넥션이 생기면은 레귤레이션이 가능해지고, 레귤레이션이 가능해지면은 오더가 생겨나게 되고, 그러면 디스가 빠지고 is 편안하다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몸과 마음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마음이 부모고 자녀가 몸이라고 비유를 하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주면은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런데 계속 딴 거 보고 돌아다니고 급한 일을 하느라고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에게 주의를 안 기울이면은 관계가 점차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끊어지면 아이가 무슨 일을 해도, 무슨 얘기를 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인식을 못 해요. 몸과 마음의 관계가 끊어지면 몸이 무슨 얘기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캐치를 못 합니다. 이렇게 디스커넥션이 되면은 아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한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시하는 전략. 부모를 무시해버려요. 두 번째는 사고치기 전략이죠. 무시하면은 부모가 돌아와가지고 조금 괜찮아 이렇게 하려고 할 때 픽 하고서 무시합니다. 굉장히 상처받고 또 끊어지죠. 사고치는 거는, 사고치면은 부모가 주의를 엄청나게 기울이게 되잖아요. 그것 큰 사고를 져버려야죠. 작은 사고는 꾸중을 동반하지만 큰 사고는 꾸중이 빠집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부모님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몸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 이게 대부분 명상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하는 명상들인데, 이것은 몸과 마음의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볼 수 있고, 이런 회복 노력이 결국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를 하거나 치유하거나 또는 예방을 하는 그런 것으로 쓸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개념은 체화인지라는 개념인데요. 이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심리학자들이 인지, 즉 우리 마음의 활동이라는 것, 생각 활동이라는 것을 전통적으로 몸과 분리시켜서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인간이 생각 과정, 인지 과정을 컴퓨터와 같은 것으로 그냥 보기도 했어요. 즉 우리의 생각이라는 활동, 대표적인 우리의 마음의 활동, 이것을 우리의 몸과 분리시켜서 계속 연구를 해왔던 거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인간의 사고 과정, 인지 과정, 이것을 몸과 마음의 관계, 그리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 인지 활동이라는 것을 설명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인지를 보는 새로운 관점이 드러나게 됐는데요. 이 체화인지라는 것은 인지가 몸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루가 돼 있다. 연루가 돼 있는 그런 지적 사고 과정,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의 타당성을 보여주는 예로다, 이런 게 있습니다. 배우들한테 몸을 움직이지 말고 대본을 외우게 했더니 몸을 막 써서 외우게 한 배우들에 비해서 훨씬 못 외워요. 저도 이렇게 몸을 움직이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하는 게 어려울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손으로 이렇게 써보니까 기억이 나. 몸이 기억하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체화인지를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는데요. 몸과 마음의 연결성을 회복하는 방법은 아주 심플합니다. 매 순간 몸에 주의를 기울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신체 감각이 이렇구나 하고 그냥 그것을 그런 감각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신체 감각을 알아차리고 신체 감각을 받아들이는 것은 대단히
우리의 삶과 성장에 중요한 그런 그 역할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이해에 도움이 되고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감각이 생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감각을 자꾸 못 느끼면은 생각 능력도 많이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체 감각은 내가 살아서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을 느끼는 데 아주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챙김 명상이라는 그 명상에서는 제일 처음 시작할 때 훈련을 몸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래서 감각을 알아차리고 그 감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마음챙김 명상은 통찰 명상 또는 윗바사나 이렇게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윗바사나는 또 사념처라는 소위 신수심법을 염의 대상으로 하는 그런 훈련법의 동의어기도 하죠. 그래서 현대적으로 과학적으로 그 효과성이 입증된 그런 많은 명상 기반의 프로그램들 중에서 특히 마음챙김 기반의 프로그램들은 이 바디 스캔이라든가 마음 움직이면서 하는 요가를 마음 챙기는 거 이런 것들을 아주 핵심적인 수련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명상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그 몸과 마음의 연결성을 그 회복하고 몸과 마음이 어떤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만드는 제일 좋은 방법은 한꺼번에 두 가지, 세 가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 책 제목 중에 똥 눌 때는 똥만 놓으라 이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제가 재밌어서 기억이 나는데 밥 먹을 땐 밥만 먹어라. 매 순간 내가 이거 해야지 그럴 때마다 몸이 하고 있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아주 훌륭하게 마음챙김 명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몸과 마음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봤고요. 몸과 마음의 연결을 조장하고 촉진하고 회복하는 방법으로 몸에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명상법들이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강의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